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진보 정당 계열의 민낯을 하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의당 다 온 게 뭐란 말이에요? 그거죠. 나다 온 게 뭐예요? 아주 구조적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정의당하고 함께하면 똥물에서 뒹군다. 심상 대표 듣고 계세요? 야, 총선 그 청기 누설 1탄, 2탄은 저는 제가 다시 봐도 뜬구름 얘기 같은데도 재밌었어요. 뜬구름이 뭐 안 같잖아. 뜬구름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그래서 예. 구름도사 말고 예. 2탄 나오고 나서 내가 아주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 뭐죠?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 뭐요? 어떤 분이 구름도사 말고 머털도사라고 해요. 머털도사. 그러니까 여기 발음이 자 뭐가 아니라 멋. 아, 머털. 머털 이게 그러니까 머털도사. 이중 의미가 있는 거야. 아, 털이 멋있다. 그다음에 멋있게 턴다. 좋다. 그렇게 좋지. 하죠. 예, 머털도사님. 괜찮지. 오케이, 좋다, 지금부터 좋다. 구름도사가 아니라 머털도사. 발음 똑바로 하고. 머털도사. 뭐의 악센트. 머털도사. 그렇지. 좋습니다. 지금부터 밉시다. 그나저나. 그래서 내가 우리 네. 파트너도 생각했어. 추나무 때 추나무.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추나무는 그런 뜻이 아니야. 예. 추임새를 넣는 남자. 아, 좋습니다. 추남. 예, 추남. 어때? 머털도사와 추남. 콜? 참 뭐 만들어내기는 잘한다, 형님. 그치. 딱이 딱. 구름도사 뭐 만들어내고.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밀어봐. 아, 그래 하시죠. 좋아. 자, 머털도사님. 근데 이제 할 게 별로 없어요. 큰 거를 다 짚어봐가지고. 그렇게 왜 없어? 많이 있지. 오늘은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은 정의당 얘기 좀 합시다. 나 하기 싫은데. 왜? 그냥 정의당 이번 선거에서 안 보여요, 잘. 그렇지. 뭐 사실 그렇지. 음. 뭐 지지율 빠지고 있다라는 뭐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뭐 정의당 그러니까 입장에서 약간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정의당이 정의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런 말 나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거기는 좀 약간 정의당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있고 사실은 좀 그 상황이 침소봉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정의당은 분명히 스텝을 잘못 밟고 있는 게 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허. 그 얘기부터 하면 어떨까? 네? 엊그제였지. 그 정의당 청년 선거대책본부라고 네. 청년 선대본에서 그렇죠. 사과를 했어요. 그거 봤어? 예, 조국 그 관련해서 임명할 때 반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음. 사과한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색했습니다. 어떤 지금 거? 와서 왜 그러냐, 음. 왜 청년에서 저러냐, 음. 정의당 당론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요. 저런들 주목도 못 받아요. 그것도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예. 첫 번째는 내가 볼 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비겁하다? 왜 그러냐면 그 조국 그 국면에서 조국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그러니까 정할 거냐 반대 입장을 정할 거냐라는 과정은 기억을 하겠지만 그 찬성 입장을 정한 게 지도부잖아. 지도부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준비단이 와서 설명까지 해서 지도부가 다 듣고 조국 지지로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조국 지지한 거에 사과합니다는 왜 청년 선대본을 앞세우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가 그때 주도를 했는데 판단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해야지. 잘못했던 인정하고 자기들이 사과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청년한테 청년 선대본을 시킨 일단 거잖아요. 첫째 그게 비겁해. 음. 두 번째 그러면서 공정 얘기를 하던데 그래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 유호정 씨 문제 또 불거져. 그러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청년 선대본을 내세웠다는 데서 이중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반론이 접하는 거지. 지도부가 왜 안 나오느냐? 지도부 직접 안 하고 왜 그 시키는 그러면 조국 사태 문제에서 청년의 공정성 문제가 관통하는 것서 청년 선대본이 얘기했다고 치는데 그러면 그 청년소 비례 1번 받은 유호정 후보의 공정 문제에 대한 시비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만회 카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 근데 이건 짜잘한 거야 사실. 그거보다 이제 더 문제는 그 우리가 친조국이었던 것에 예. 사과합니다. 지금부터 반조국 가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쳐. 예, 그것도 그러면 칩시다. 지지율이 올라가냐라는 거지. 안 그러면 올라갈걸요? 단순히 이런 거 하나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자,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추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언론 묘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친조국을 내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 네, 그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친조국이어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할 생각을 반성하고 사죄합니다라고 해서 반조국으로 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나? 아니,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그러니까 돌아서서 그러면 정의당 지지하나? 그렇진 않겠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럴 리가 그게 없잖아요. 실용적으로 그러면 지지율 반등에 그럼 도움이 되는 거냐? 이것도 제기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빼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정의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선거에 좀 뭔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조국에 대한 스탠스 하나 때문이냐.
사실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그거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번 선거 국면을 보면서 네. 정의당이 그 취했던 결정적인 패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 두 개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예. 보는데 오늘 좀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정의당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죄송합니다. 왜? 그러면 무슨 얘기야? 정의당도 그러니까 중요한 정당인데 심도 있게 해야지. 그렇게 선입견을 무시한 그게 아니고 추남. 그때 왜 무시해? 너무 안 드러나니까 제가 우리 이런 총선 청기 누설 상황에서 지지율 낮은 당도 달아야 되나 이런 정도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서 내가 볼 때는 뭐 조국 이런 걸 떠나서 네.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패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뭐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 선대본이 조국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 뒤에 예. 현수막까지 붙였더만 나는 그게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 뭡니까? 그게 뭐냐면 다시 정의당답게 정의당답게 다시 다시 정의당답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네. 현수막까지 내 걸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 그러면 정의당다운 게 뭐냐? 그래 그게 뭐예요? 바로 정의당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결정적 패착 두 가지가 얘기가 될 수 있어. 뭐죠? 정의당답다. 청년 선대본이 사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심상정 대표도 광주에 가서 사과를 했어. 또 사과했어. 위성정당 출연 못 막았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란을 그 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 책임을 그러니까 통감한다라고 네. 사과를 했어. 자, 우리 거기서부터 얘기를 합시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고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졌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정의당답게? 그러니까 스텝이 첫 번째 삐끗한 게 있어. 그러면 심상정 대표 방법대로 독자적으로 막 나가고 막 끝까지 관철해야 된다. 그게 정의당답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 근데 한번 우리가 복기를 잘해보자고. 예.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욕을 했냐면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 너무 욕심 부린다. 탐욕 아니냐.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목표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줄어드니까 혼자서 해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나는 그 욕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일정하게 억울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 정의당 입장에서는.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정의당은 우리는 혼자 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나름대로의 진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정의당이 정말로 민주당하고 함께 하려고 했으면 민주당이 어서 옵쇼 했을까도 솔직히 의문이야.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그럼 사례만 얘기할게. 그 유명한 마포 음식점 비밀 대화 기억나? 중앙일보 네, 알죠. 보도했던. 알죠. 예. 그때 그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하고 함께하면 똥물에서 뒹군다. 그렇죠. 그 얘기 했었어요. 이 발언 하나. 네.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초기 논란 과정에서 심상정 대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점.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건가 말 건가를 전당원 투표를 해서 만들기로 하고 나자마자 네. 윤호중 사무총장이 정의당을 한번 방문을 해.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요식 절차였어. 그리고 나서 정의당하고 손절을 해. 덥석 잡으면 안 돼요. 그때 윤호중이 갔을 때 왜 그러니까 못 잡았어?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 여기서 패착이 나오는 건데 네. 아무튼 첫째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예. 까놓고 얘기해서 정의당하고 함께할 생각이 나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그 현상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정말로 절박하게 정의당을 잡아 당겨서 같이 하려고 했다라고 볼 근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안 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그렇지, 바로 들었다는 그거지. 거죠. 바로 거기서 예. 그러니까 그 정의당의 전략을 평가를 해야 돼. 정의당은 그걸 읽었어야 된다. 첫째. 오케이. 정의당은 읽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스탠스와 어떤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첫 번째 패착이 오케이. 나왔다는 거야. 형님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읽고 뭐 막 목매었어야 됩니까? 민주당한테? 아니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던졌던 정의당답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저 바로 여기서 예. 정의당답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였느냐의 문제야. 그럼 정의당 다 온 게 뭐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죠. 나도 온 게 뭐예요? 자, 잘 봅시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취지가 뭐야? 그러니까 거대 양당 구조를 깨고 소수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해서 만든 이 거잖아요. 취지가 하나 있어. 네. 자, 그러면 그 버전을 정의당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돼? 그 소수 정당이 뭐겠어? 정의당이 유일한 소수 정당인가? 다른 정당도 있죠. 아니지. 녹색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그때 미래당도 있었어. 미래당도 있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주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걸 계기로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정의당 이외의 다른 진보 계열의 원내 진입까지 돕는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진보 블록을 형성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아하. 그래서 이 진보 블록에 정의당을 축으로 하면서 녹색당이나 미래당이나 다른 진보 계열 정당을 함께 아우르면서 연합을 만약에 구축을 했다면 연합을 구축을 했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형님 말씀대로라면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그 작은 소수 정당들을 이끌어가면서 블록이나 연합을 형성해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바로 그거지. 바로 거기서 대처를 했으면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거 그러냐면- 거절하면 이제 끝인 거니까. 왜 그러면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계열의 소수 정당, 예를 들어서 자유공화당이나 친박 뭐 있잖아요. 이런 어떤 뭐냐면 그렇지. 기독 그러니까 뭐 태극기 신생 정당하고 연합할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비례 연합 정당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소수 정당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것만 놓고 보면 대부분이 진보 계열의 소수 정당이라는 거지. 그렇겠죠. 여기서 정의당답게 한다는 게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 진보의 가치를 구현해 들어가는 계기로 삼고 그걸 계기로 진보 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정석에 해당이 되는 전략은 정의당이 다른 진보 계열의 소수 정당과 연합을 해 들어가면서 모아서 진보 블록을 구축을 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만약에 그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아하. 두 가지를 방어선을 칠 수가 있어. 첫째, 그러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카드를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정의당을 제껴놓고 쓸 수가 없어. 하려면 왜? 다 같이 해야죠. 선택지가 없어지니까. 예, 첫째, 예, 예, 선택지가 없어지고 두 번째, 정의당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불필요한 오해 자체가 성립이 안 욕도 돼. 안 얻어먹겠죠. 성립이 안 돼. 어.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 자, 여기서 그러니까 팩트는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당이 약간은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어.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야.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한 건 아닌 게 녹색당에게도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는 제안이 들어갔던 걸로 나는 알고 있고 초기에 그래요? 예. 미래당 같은 경우는 함께 해보자는 수준으로 해서 통합 이야기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당과 미래당은 전부 다 거절을 했어. 왜 거절했을까 거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아주 복잡한 부분이 나오는데 얘기가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서 끊어. 자, 네. 그러면 정의당 말고 녹색당이나 미래당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손길을 뿌리치고 민주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었지. 했었죠. 정치 정계련, 정치개혁연합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진보 정당 계열의 민낯을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 중요한 얘기 또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자, 한번 보자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 녹색당과 미래당은 과정에서 잠깐 일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졌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버려졌어. 예. 그런데 왜 버려졌냐면 녹색당이나 미래당이 진보 블록을 구축하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민주당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한 석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라는 계산법이 주판을 원내 충격했어. 진입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자,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한석이라도. 진보 계열 정당의 사실은 그 민낯이 뭐냐면 스스로 위상 정당이 되고자 했다. 민주당에 아하.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 그렇지 않나? 한석이라도 이렇게 받아야 본다면 된다는. 진보 계열 정당의 사실은 민낯은 예를 들어서 그 이 선거법 때문에 위성 정당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까놓고 얘기를 하면 위성 정당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민주당의 중력권 안에 민주당의 중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중력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행성주의를 돌려고 하는 의미에서의 위성 정당. 그랬던 거잖아. 근데 결국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민주당이라는 그 큰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산다. 뭐 그렇게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듣는 그 진보계열 정당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진보계열 정당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인데 아무튼 돌아서 보면 이런 거야.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쉽게 평론한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의당이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 정의당도 사실은 손절한 거야. 그런 점에서. 뭔가 어떤 그 집요하고 부단하게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이른바 나무꾼 정신. 그럼 나무꾼 정신 또 뭐예요? 또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 스토킹이에요. 처벌돼요. 그거는 이 사람은 하여튼 스토킹이라고. 정치할 때는 나무꾼식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치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 네. 싫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의당도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얼마나 그 진정성과 절실함이 담겨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반출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림을 다시 그려봐.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진보계열 정당과 연합을 구축해서 진보 블록을 형성을 했고 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에 그러니까 만약에 임했다라면 민주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는가? 민주당은요. 거기서 거절하면요. 정말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한테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게 아니라 좁혀버렸기 때문에 선택지를 뺏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지. 오히려 4분 오열되니까 진보정당 계열이 4분 오열되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 틈을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선택지를 막 그러니까 고르고 버리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정의당 다웠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공학적으로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진보 정당스러운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느냐 이거를 반추해 봐라. 첫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구조적인 걸 말씀하신 것 그렇지. 같아요. 이 그렇지. 두 번째는 또 뭘 또 잘못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어? 재난 기본소득 얘기를 했지. 예. 바로 그거야. 자, 우리가 우리가 뭔 상관이 정의당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주도권을 그 민주당 계열의 지자체장들이 쥐면서 미래통합당이 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세대지. 너무 세대인 세대인 거예요. 그래. 예. 역시 추남이야. 역시 세대인 추남이야. 겁니다. 예. 근데 잘 봐라. 세대는 또 있네. 근데 아주 단순하게 내가 반문할게. 자, 재난 기본소득을 진보 정당은 왜 그 진보 정당 목소리는 안 나왔을까? 아니 왜 기본소득이면 정의당의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어쩌면 왜 정의당 얘기를 한 번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맞네. 본질적인 질문을 나는 던지는 거야. 자,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나왔고 거기서 전국 자체와 선거 전국 자체를 지금 판을 다시 짜고 끌고 가고 있는데 어찌 본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보 의지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왜 그러면 정의당은 여기서 그러니까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했을까? 그 저도 왜 못했을까요? 할만한데. 자, 여기서 바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진보의 가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정의당이 충실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진보의 가치의 자, 구현 또 여기서 또 듣는 정의당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얘기했어.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 못 들었는데. 윤소아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주자고 주장을 했고 한 거 같기도 하고. 창원 성산의 여영국. 여영국 의원도 똑같이 1인당 100만 원씩 주자고 주장을 했고 하긴 했는데 왜 안 듣겠나? 심상정 대표는 대구에 가서 예. 정 그게 어려우면 대구 대구 경북에 사람만? 한해서라도 1인당 100만 원씩 주자고 주장을 했어. 그 누구보다도 파격적으로 1인당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금액은 제일 세지. 예.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괴력이 있었냐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기억도 못 하잖아. 제가 방송 얼마나 많이 댕깁니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의미를 안 두고 있는 거 보면 가장 정의당스러운 의제인데 정의당이 역할을 못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그걸 왜 거야. 그랬죠? 아, 우리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안 써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 조중동이에요, 또 잘못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무한 궤도야. 근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또다시 정의당 다운 게 뭐냐라는 거지. 아, 오늘 정의당 다음 한참 얘기하네. 그래 여기서 뭐냐면 아유, 정의당은 네. 정의당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뭐냐면 주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목을 걸었던 이유가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만 되면 원내 교섭단체만 되면 국회 안에서의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세지고 다시 말해서 언론 노출도도 훨씬 높아갖고 그러면 진보 의제를 설정하고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공식이 있어. 그래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에 목을 걸었던 부분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니, 난 예.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예. 만약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충분 조건이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데 예, 좋습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나오는 얘기야. 어려워요. 수학 같아요. 충분 그것만 되면 다 되냐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럼 하나만 얘기할게. 네. 여기서 정의당 다운 것, 정의당스러운 거를 하나를 얘기를 하면 어떤 의제를 발굴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대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사 가지고 국민적 지지 여론을 모아 가지고 국회에서 관철해 들으려고 하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네. 마이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줍시다라고 한번 얘기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뭐 형님 뭐 시선 집중해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예. 그렇지.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한국 정치 구조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이 그렇게 어떤 진보 의제를 발굴을 해서 정치적으로 힘을 얹어가지고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것도 모르겠다. 정의당다운 행동이 뭐냐라는 거지. 오늘 정의당다운 게 세 번째 나오는데 예를 하나만 들게. 정의당다운 행동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게. 예. 내가 볼 때 그 민노당 시절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민주노동당? 올라가면 진보 정당으로서 진보 의제를 발굴하고 관철시켰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아, 그거는 뭐 원래 최고죠, 그 최고. 원조이자 저작권은 민노당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관철까지 시켰어.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서 아주 무식하게 반문해 보자고. 그때 민노당이 원내 교섭단체였냐고. 그때도 뭐 열사가 안 됐죠. 열석도 안 됐죠. 거기다가 신생정당. 신생정당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 결과를 빚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심이 많아서 민노당에서 만들었고, 의제 제안을 했고 통과는 국회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거지. 소수 정당이야. 여의도에 갇히는 순간에 망해. 아, 밖으로 나가야 여의도에 된다는 거예요? 갇히는 순간에 망하는 거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수의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스크럼 짜고 국회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먹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정의당다운 정치는 마이크 정치가 아니라 마이크 정치와 아스팔트 정치가 결합이 돼야 돼. 좀 예술이다 형은 진짜. 뭐 비유 멋있지. 마이크 멋있다. 정치와 나 아스팔트 이건 정치. 감동받았네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 현장성. 예. 현장의 어떤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거의 본드 수준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와. 현장의 목소리 속에서 정말로 실생활에 관철될 수 있는 그다음에 국민들이 맞아 이거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제를 발굴하고 예. 거기서 어떤 바로 그 실생활하고 밀접한 의제라면 거기서 동의를 끌어내고 이건 아스팔트 위에서 아스팔트라는 비유적 표현인데 현장 그렇죠. 삶의 현장 속에서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고 정책 의제를 던지는 거지. 다른 정당이 꼼짝 못하게. 이게 정의당 다운 거거든. 불과 지금 정의당 말고 이전에 뭐 통합진보당이라든지 그때는 그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란색은 국회에서만 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수가 없는 정의당. 저는 지금 형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 진보 정당하고 지금 정의당하고 달랐던 걸 몰랐는데 딱 느껴지네요. 아스팔트에 전혀 있지 않는 정의당. 그러니까. 뭐 아예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정의당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우리도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묻히고 그럼 민주당은 왜 떴느냐. 그래요.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고 두 번째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 투쟁해서 예. 집행력을 갖고 있으니까 먹힌 거 아니냐. 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부 정의당 할 게 없는 거야. 거기에 맞서는 게 발굴한 어떤 현장성인 거거든. 그래서 아스팔트 정치와 여의도 정치가 마이크 정치가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 하나가 너무 사라져 버렸거나 약해져 버렸다. 약해졌거나 마이크 정치에만 너무 몰두했던 게 아닌가. 바로 큰 정당들 두거를 따라하려고 했던 바로 게 그 아닌가 점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무슨 뭐죠? 얘기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진보 의제도 발굴을 못했어. 그다음에 진보 블록도 구축을 구축 하지 못했어.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는데 판판이 지금 깨지면서 당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 모든 것 그것은 두 개의 패착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패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한 지점에 딱 도달을 해. 그게 뭐냐면 뭐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쭉 가다 보면 닿는 지점이 뭐냐면 이건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진보 정당이 당면에 있는 위기가 있어. 진보 운동, 진보 정당, 진보 정치의 위기.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 진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담론이 돼버리네. 담론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무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크게 보면 어떤 진보 운동을 두 개로 나눠. 분배 투쟁이 있고 인정 투쟁이 있다고 얘기를 해. 분배 투쟁은 알겠어요. 분배 투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어떤 계급 문제에 그렇죠. 기초해서 하는 것인데 평등 뭐 이런 거. 인정 투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젠더, 그렇죠. 다문화 가정 이런 데서 어떤 정체성 운동이라는 게 있단 그렇죠. 말이야. 이것도 분명히 진보 진보적 영역에서 가치죠. 진보적 맞습니다. 가치가 구현돼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학자들은 여기서 그러면 주가 뭐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 그렇죠. 없어. 그거는 뭐 저도 궁금해서 그거는 너무 하는데. 담론적이고 학술적이니까 그건 네. 학자들한테 맡기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정의당은 진보 정치를 하겠다라는
정당 조직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진보운동의 두 갈래는 쉽게 말하면 그 뭐냐면 분배 정치냐 정체성 정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 들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정의당이 해야 돼. 중심의 역할을 해야 돼. 분배나 그런 소수자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된다. 아까 내가 했던 진보 블록이라고 하는 게 예. 결국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녹색당이나 민생당 이런 뭐, 것들이 그러니까 민생당이나 민생당은 미래당 아니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생당 미안해요. 느슨하게라도 미안해요, 민생당. 예. 느슨하게라도 이게 가져가면서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내부에서 치열한 어떤 경론과 논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음흠. 정치적으로는 공동 전선을 펴서 뭔가를 돌파에 들어가서 힘을 조금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음흠. 민낯이 그달에 드러난 게 정의당은 그 어떤 그 진보 정치, 진보 운동의 중심이 아니더라라는 게 이번에 뽀록이 난 거야. 그잖아. 첫째. 진보의 맏형님이나 우두머리였다면 민생당 자꾸 민생당 미래당이나 녹색당이나 그 당들을 수렴해서 본인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치가 맞다면 가는 게 맞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형님 결국은 그러니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까 그랬잖아. 다른 소수 진보 정당 계열은 따지고 봤더니 스스로 위성 정당을 원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 민낯인데 당들은요. 어쩔 수 없지만 정의당으로 가면은 정의당은 결국은 진보 계열 정당의 중심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뽀록이 난 거거든.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 여기서 더 들어가면 결국은 또 초심. 그러면 그 진보 정당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시도했던 그 초심이 지금 정의당은 지켜지고 있는가?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크 정치와 아스팔트 정치를 정말로 긴밀하게 결합시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 제기.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적이고 정의당한테 당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국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거기서 파생된 어떤 격가지일 뿐이다고 나는 보는 거고 아주 구조적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선대본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 다시 정의당답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암만 얘기해봐도 민주당하고 제가 꼼꼼히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공약을 좀 살짝 읽어보니까 오, 다음 편은 그럼 변호사예요, 제가. 다음 편은 우리 추남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내가 추남이 돼.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왜? 제가 뭐 분석을 합니까? 뭔 소리 하는 거? 그냥 읽어보니까 비슷해. 당은 그러니까 당 저기 강령도 비슷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달라요. 사실은 두 정당을 갖고 만약에 외국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모르는 사람 너 이거 어느 당이 가냐면 이 같은 당 아닙니까? 이런 말할 정도로 비슷해요. 사실은 미래통합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근데 진보당, 정의당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정당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그럼? 발전할 수 있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선전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면 잘 되라고 쓴소리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쓴소리했다 그래도. 정의당한테 정의당 몸에 잡아라. 몸에 좋은 약은 그러니까 쓰다고 하면 바쁘니까. 아니 정의당한테 너희들 정의당답지 않다 한 거잖아요. 아니 뭐그 다시 그렇지, 정의당 뭐. 답게라고 했으면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본인들 입으로 얘기한 건데 뭐. 왜 나한테 덮으시오 왜? 아니 그렇게 아니고 혹시나 볼까봐 그런 잘하겠죠 정의당. 그래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심각한데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머털남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발음 뭐? 머털남 머털. 괜찮은 거. 머털 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다음에는 비례정당 얘기는 안 합니까? 좀 해봅시다 형님. 비례정당 얘기는 뭐 다 끝났는데 다음에는 그래서 다음은 그러니까 주제는 대충 있는 것 같아. 뭐죠? 이제는 이제 선거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예. 이 선거판을 그 흔들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판세와 관련돼서 좀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요거 그렇지. 막말 공천. 야, 난 아니 그런 거 말고.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뭐 그러니까 거의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그 너무나 상투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서 함정이 있는 게 몇 뭐죠? 가지 얘기였어. 그걸 지금 얘기하면 너무 그냥 개봉 박두만 하고. 아이고 떠들어 죄송합니다. 사편을 좀 기대해 주세요. 청기 누설은 계속됩니다. 고온. 안녕.